중앙 아메리카의 울창한 정글 속 새벽 햇살이 비집고 들어오는 순간 거대한 석조 건축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짙은 안개가 걷히며 눈앞에 나타나는 계단식 피라미드. 바로 마야 문명의 흔적입니다. 한때 수백만 명이 살았던 대도시는 지금은 숲에 묻혀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 그 장엄한 모습은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이 위대한 문명은 왜 사라졌을까? 마야 문명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매혹적인 수수께끼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까지도 학자들은 이 문명의 갑작스러운 몰락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수백 개의 도시가 흔적도 없이 버려졌고 수천만 명의 인구가 흩어져 버렸습니다. 단순한 쇠퇴가 아니라 돌연한 붕괴였습니다. 고고학적 증거와 기록을 통해 다양한 가설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 어느 것도 완벽한 해답은 되지 못했습니다. 2012년 전 세계가 떠들썩했던 사건을 떠올려 보십시오. 마야 달력이 끝나는 날이 인류의 종말을 예언했다는 주장이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 두려워했고 영화와 소설까지 종말론을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2012년 12월 21일은 평범하게 지나갔습니다. 세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야 달력이 진정으로 말하려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마야 문명의 뿌리는 기원전 2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작은 농경사회였지만 세월이 흐르며 거대한 도시국가를 세웠습니다. 정교한 건축술, 발전된 수학체계, 뛰어난 천문학 지식을 통해 중앙 아메리카 전역을 대표하는 문명으로 성장했습니다. 치첸이사, 팔렌케, 티칼 같은 도시들은 그들의 위상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거대한 신전과 피라미드는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고 잘 짜인 도시 구조는 그들의 지적 수준과 조직력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마야 달력은 놀라운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들은 태양의 움직임뿐 아니라 금성과 달의 주기까지 계산했습니다. 현대 천문학과 비교해도 거의 일치하는 수준의 정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야 달력은 단순히 날짜를 기록하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농업의 주기를 정하고 재래 의식을 치르는 기준이 되었으며 왕의 통치와 정치적 결정을 정당화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마야인들에게 시간은 단순한 흐름이 아니라 신성한 질서, 곧 우주의 이치였습니다. 마야 사회는 복잡한 계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왕은 신의 대리인으로 추앙받았고 사제들은 천체를 관찰하고 재래를 집행했습니다. 전사들은 도시를 지키고 새로운 재물을 확보하는 임무를 맡았으며 농민들은 옥수수를 재배하며 사회를 지탱했습니다. 재물로 바쳐진 전쟁 포로나 죄인은 신에게 바치는 희생양이 되었고 이런 의식은 사회적 두려움과 종교적 신념을 동시에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9세기 무렵 찬란했던 도시들은 갑작스럽게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건축물은 버려졌고 정글은 다시 도시를 집어삼켰습니다. 그 원인으로 가장 먼저 지목되는 것은 기후변화입니다. 연구자들은 장기간의 극심한 가뭄이 농업을 붕괴시켰다고 말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자 옥수수와 콩이 시들었고 저수지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식량 부족은 기근을 불러왔고 사회 전반의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전쟁과 내부 갈등 또한 문명의 몰락을 가속화했습니다. 마야의 도시들은 독립된 국가처럼 존재하며 끊임없이 경쟁했습니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었고 인구는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전쟁은 더 잦아졌고 포로를 제물로 바치며 종교적 통치를 강화했지만 이는 결국 내부 불만을 키웠습니다. 왕권은 약해졌고 사회 질서는 흔들렸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도시를 버리고 흩어져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렇게 거대한 문명이 돌연히 무너졌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단순히 기후와 전쟁 때문이라면 일부 도시는 살아남았어야 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내부 정치 체제의 붕괴를 원인으로, 또 다른 학자들은 치명적인 전염병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확실한 답은 없습니다. 마야 달력은 이 미스터리에 또 다른 흥미로운 측면을 제공합니다. 이 달력은 복잡한 주기를 기록했으며 긴 주기가 끝나는 시점이 바로 2012년 12월 21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인류 종말의 예언으로 해석했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주기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즉, 달력은 직선이 아니라 원이었고 끝은 곧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마야인들이 외부 문명과 접촉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무역로를 통해 물품과 문화가 오갔고 외부의 압력이 몰락을 앞당겼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제한적입니다. 반면 더 대담한 주장도 존재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피라미드형 건축물의 유사성을 근거로 인류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외계 문명 개입설이 그것입니다. 물론 이는 과학적 증거보다는 상상력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마야의 종교적 희생의식도 몰락과 관련이 있습니다. 왕과 사제들은 신에게 제물을 바치며 사회를 지탱하려 했지만 지나친 희생 요구는 사회적 피로와 불만을 키웠습니다. 제례는 더 이상 신성한 의식이 아니라 공포의 도구가 되었고, 이는 내부 균열을 가속화했습니다. 오늘날 학자들은 다양한 가설을 종합해 마야의 몰락을 설명합니다. 기후변화, 전쟁, 자원 고갈, 내부 정치 붕괴, 외부 압력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야 문명의 몰락은 단순히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인류사에서 가장 복합적이고 흥미로운 사건 중 하나입니다. 발굴된 유적들은 여전히 마야의 영광을 증언합니다. 티칼의 거대한 신전, 팔렌케의 궁전, 치첸이사의 계단식 피라미드는 지금도 수많은 방문객들에게 경이로움을 안겨줍니다. 농업 유적에서는 저수지와 수로가 발견되어 그들이 얼마나 체계적인 수자원 관리 능력을 가졌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야인들은 단순한 농민이 아니라 뛰어난 기술자이자 천문학자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천문학적 지식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마야 사제들은 밤하늘의 별과 행성을 관찰하며 농업의 시기를 결정했습니다. 태양과 금성의 움직임을 계산하는 그들의 능력은 현대 과학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지식은 단순한 생활의 도구가 아니라 문명을 지탱하는 신성한 질서로 작동했습니다. 결국 2012년 종말론은 마야 달력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달력은 세상의 끝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순환이 끝나고 새로운 순환이 시작됨을 의미했습니다. 인류의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정글 속에 남아있는 폐허는 문명의 흥망성쇠를 상징합니다. 한때 찬란했던 문명은 사라졌지만 그 흔적은 여전히 인류에게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마야 달력의 철학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시간은 직선이 아니라 순환이며 끝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봅니다. 마야 문명이 갑자기 몰락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1번 기후변화, 2번 전쟁, 3번 외계 문명 개입. 정답은 아직도 논쟁 중이지만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고대 문명과 더욱 가까워집니다. 마야의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고대 미스터리, 아즈텍 태양 신전의 재물 의식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